신경사 1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수업 내용 중 판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심화 자료와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석기와 신석기를 보면요. 시기 구분에 있어서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 구석기는 채집과 수렵을 중심으로 한 이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이 시작되면서 신석기 시대가 되었고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 부릅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는 장소로는 연천군 정곡리, 상원 검은모루, 공주 석장리, 청원 두루봉 동굴 등이 있습니다. 도구로는 뗀석기인 주먹도끼를 사용하였습니다. 연천 정곡리에서 발견되었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리사회를 바탕으로 한 평등사회였으며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김홍숙 씨가 발견한 흥수아이의 경우 주위에 국화꽃을 뿌려놓아서 영혼을 믿고 장례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석기 전기에는 한 개의 큰 석기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먹도끼 같은 것이 있고 집게가 있습니다. 구석기 중기에는 한 개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만 가지게 되었습니다. 밀개와 글개, 찌르개가 있습니다. 구석기 후기에는 쐐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들어 순배찌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중석기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당시에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구석기 때의 매머드와 같은 큰 동물에서 작고 날랜 짐승들을 사냥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도구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도구가 순배찌르개 등이 있습니다. 신석기에는 자연을 활용하여 채집과 수렵 외에 밭농사를 시작하였고 조와 기장, 피, 수수 등의 잡곡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를 신석기 혁명이라 부르며 이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나 신석기 시대부터는 원시적 형태의 수공업이 발달하여 뼈바늘이나 가락바퀴 등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움집에서 생활하였고 강가나 해안가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여 먹었습니다. 조개를 먹고 남은 조개 껍데기를 쌓아놓은 것을 폐총이라고 하며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는 빗살무늬 토기와 움집 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나미 등을 통해 곡식을 불에 조리해서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해안가의 모래 위에 곡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할 때 사용하는 빗살무늬 토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시족 사회를 바탕으로 한 평등 사회였고, 무생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무속 신앙으로서의 샤머니즘이 발전하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일어난 생산력 증대로 잉여 생산물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 결과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배산 임수를 바탕으로 한 움집의 형태를 띠었으나 풍수지리가 발전한 것은 아닙니다. 도구로는 돌로 만든 농기구로서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석재 농기구라고 하며 청동은 농기구로 사용되지 않고 제사용 도구 및 장신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의 경우 손잡이가 있으며 붉은 간토기가 청동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공과 거침의 거울이 무기로 사용되었고 울주 방구대 암각화 등을 통해 사냥에 관한 것을 태양을 숭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계급사회로서 이를 알려주는 유물로 고인돌이 있습니다. 무덤 형태는 돌로 무덤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파형 동공과 북방형의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고 이것이 이제 단군 신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군조선이 기자조선으로 연결됐다가 위만조선으로 연결되고 그 이후에 한해 침략을 받아 한무제의 침략으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약간의 학계에서의 대립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비파형 동공과 고인돌이 있으며 아버지인 부왕에서 준왕에게로 왕위가 부자 세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기 시대에는 평지에서 초가집을 짓고 상간에는 통나무로 된 귀틀집을 지어 생활하였습니다. 붓도막을 비롯한 온돌이 등장하였고 철제 농기구도 등장하였습니다. 토기로는 빈무늬 토기와 검은 간토기가 있고 한반도 내에 독자적 청동기 문화로서 세형 동검이 있습니다. 잔무늬 거울과 틀에서 생산해내는 거푸집 등이 있으며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등의 중국 화폐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오리 유적에서 발견된 붓을 통해 한자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기 시대의 무덤 형태는 널무덤과 동무덤이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는 8조법을 두었으며 그 중에 3개의 조문이 전하고 있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남에게 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후 60여 개 조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가 보다
각박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들로는 초기 고석기 시대의 무리사회에서 신석기 시대의 시족, 부족사회를 거쳐 청동기 시대의 군장국가, 철기 시대의 연맹왕국을 거쳐서 고대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군장국가인 고조선은 이후 선출직인 왕,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등의 주변국 등이 왕을 선출하고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권을 보장받는 형태, 부여의 사출도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조선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군장국가였다면 이후에 발전한 연맹왕국은 철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저와 동해, 마한, 진안, 변환의 삼환이 있고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가야가 있습니다. 이후 고대 국가로 발전한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되겠습니다. 부여의 경우 오부적 연맹체로서 사출도가 나와 있습니다.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부여는 약화되었고 반농, 반목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목축업이 발달하였다는 것은 가축인 말과 소, 개와 돼지 등을 통해 마가, 우가, 고가, 저가 등의 명칭을 통한 사출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제천행사로서 연고를 두었고 이는 유목민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형이 사망한 경우 형수를 동생이 취하도록 하는 형사취수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였을 경우 12배로 배상하는 일책 12법을 두고 있으며 순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제 전복을 통해 점을 부었으며 부여에서의 주몽이 졸본의 고구려를 수립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경우 부여의 영향을 받아 오부적 연맹체, 제천행사로서의 동매, 형사취수제, 일책12법 등이 시행되었고 여성의 집에 사위가 집을 짓고 이를 서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서 농사일을 돕다가 아이가 생기면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제도인 서옥제도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산이 많고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않아 약탈경제로서 옥저와 동해로부터 해산물 등을 약탈하였습니다. 옥저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읍군과 삼노가 다스렸습니다. 고구려의 소금과 해산물을 공납하였고 여자가 남자의 집에 가서 살다가 결혼하는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 무덤인 골장제를 두었습니다. 동해의 경우 왕이 존재하지 않았고 읍군과 삼노가 있었으며 생산물로서는 작은 화살인 단공, 작은 말인 과하마, 그리고 반어피가 생산물이 있었습니다. 제천행사로서 무천이 있었으며 족 외혼을 하였고 책화제도를 두었습니다. 사만의 경우 왕이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와 읍처를 두었으며 제사장인 청군이 소도를 관할하였습니다. 재정이 분리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벼농사를 지었고
저수지가 발전하였습니다. 농사와 관련하여 두례가 있었으며 5월 단오 스린날과 10월 추석과 같은 계절절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판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여와 고구려의 성립 과정을 보면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동명환편에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스이고 해모스의 해는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는 고구려의 하늘의 자손임을 뜻하는 천손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며 해모스가 유화 부인을 만나 혼인을 하여 주몽을 낳게 됩니다. 주몽은 부여에서 생활하였으며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함에 따라 대소왕자 등 금왕의 7명의 아들보다 능력이 출중하여 시기를 받았으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유아 부인의 충고에 따라 동부여를 떠나 주몽은 결본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주몽은 부유에서 자라고 활을 잘 쏘았으나 대소 등 금왕의 7 아들의 시기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졸본에 정착하여 고구려를 세우고 이후 어머니 유씨 부인이 사망합니다. 주몽은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 고구려를 세우고 소선호라는 여인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주몽이 고구려의 왕이 되자 소선호도 왕비가 되었으며 주몽을 만나기 이전에 소선호에게는 온조와 비류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움에 따라 소선호는 왕비가 되고 주몽의 아들은 아니지만 소선호의 아들인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의 왕자가 됩니다. 소선호는 자신의 첫째 아들인 비류가 고구려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부여에서 찾아온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가 나타남에 따라 온조와 비류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주몽은 부여에 있었을 때 옛 시부인과 이미 혼인을 하고 있었고 옛 시부인이 아이를 뵌 상태에서 주몽은 부여를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주몽이 부여를 떠나면서 7개의 모난 돌 위의 소나무 아래에 증표를 숨겨두고 왔습니다. 7개의 모난 돌 위의 소나무 이 증표가 있었고 부러진 칼을 유리가 가져왔으며 이것을 보자 주몽은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유리를 태자로 삼게 됩니다.
유리가 고구려의 태자가로 결정됨에 따라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온조는 위례성 지역에 이르자 이곳에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류는 나라를 세우고 나면 주변국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나라를 세우자고 하면서 지금의 인천 지역인 미추홀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온조는 지금의 한성 지역인 위례성에 도읍을 세우게 됩니다. 온조는 한강 남쪽 위례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세웠다 하여 처음의 나라를 이름을 십제라고 합니다. 비류가 도착한 미추홀 지역은 인천 지역에 해당하는 서해안 지역으로서 땅이 습하고 소금기로 인해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비류가 사망한 이후 비류에 휘하했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위례로 돌아와 온조와 함께하면서 온조의 세력이 크게 됩니다. 이에 처음에 십제라고 하였으나 후에 백제로 이름을 바꾸었고 양아버지인 주몽의 이름을 따서 부여시로 성을 삼습니다. 온조의 아버지인 주몽, 동명왕의 모신 사당을 제사를 지내고 위례성의 도읍을 삼습니다. 위례성은 현재 풍납토성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명확하진 않습니다. 풍납토성은 한강가 들판에 있어 적의 침입에 막기에 불리하였으므로 토성을 쌓아 방어를 했습니다. 위례성은 한강과 서해 바다를 통해 중국과 일본과 교류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홍납토성 주변에 한성백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이런 풍납토성의 모형이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학습하신 부분에 대한 관련 문제들을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기 시대에 등장한 나라들의 혼인 풍속에 대해 말해볼까요? 가에는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며느리로 삼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민며느리 제도는 옥저에 있는 제도입니다. 나에는 혼인 후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지어진 서옥에 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신랑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 풍속이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의 서옥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옥저, 나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1번에 가를 보시면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사출도는 부여의 제도입니다. 가는 옥저이므로 틀렸습니다. 2번 가족의 유고를 한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제도는 옥죄 장례 풍습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나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책화는 동해의 제도입니다. 나는 고구려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이것은 사만 중 변환의 이야기로서 나는 고구려이므로 틀렸습니다. 5. 가나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천군과 소도는 사만에 있었던 것으로서 재정분류를 나타냅니다. 가는 옥저고 나는 고구려이므로 5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체험계획 프로그램 기획안 어떤 시대의 가시대 생활 체험교실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가시대를 대표하는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당시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것은 신석기 시대이고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의 토기고요. 움집, 갈돌과 갈판, 그래서 가는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돌방 무덤에 시신을 매장하였다. 이것은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의 골식 돌방 무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신석기 시대 가는 신석기 시대임으로 틀렸습니다.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았다.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하여 간의 수공업을 하였으므로 신석기 시대 2번이 맞습니다. 3번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화폐 사용은 철기 시대의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틀렸습니다. 자, 쟁기, 쇠수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이건 철기 시대이고 나는 가는 신석기 시대이므로 틀렸습니다. 5. 거포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이고 답은 가는 신석기 시대이므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군장이 없고 한 이래로 후 읍군 삼로가 있어서 하우를 통치하였다. 그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삼국지 동의자. 대군장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여나 고구려, 옥조, 동해 대군장이 없었고 읍군과 삼로가 다스렸다. 라는 것을 통해 그리고 족외원과 책화 등을 통해 동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해는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한 것은 변환이 되겠습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두었다. 3번이 맞겠습니다. 동해. 민며느리 제는 옥저이며 사출 또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부여 성공리에서는 비파형 동공, 거푸집 등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출토되었고 다수의 집터 등 마을 유적과 고인돌이 남아 있습니다. 부여 성공리 유적이 선사문화체험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비파형 동공과 거푸집은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을 보면 1번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것은 구석기 시대이며 2번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철기 시대입니다. 3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우경은 조선 전기에 와서 시행되었습니다. 4.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까지입니다. 5번 반달들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석재 농기구를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으므로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경사 1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